박지우 씨, 그 아이를 내놓으시죠. 강태준 당신이 이 아이 부모를 죽였지? 그들이 욕심을 부렸어. 화인각의 유물들은 원래 내 것이었는데. 천년의 비밀을 간직한 아기. 문화재 위조 누명을 쓴 전직 역사학자.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악인.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2024년 가을 서울 인사동. 박지후 37세. 한때 촉망받던 역사학자였지만 지금은 고요제라는 작은 고미술상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3년 전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문화재 위조 누명을 쓰고 학계에서 매장당했고 설상가상으로 희귀병을 앓던 8살 딸 서연이마저 세상을 떠났죠. 아내는 이미 오래전 교통사고로 잃은 상태였습니다. 지우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는 딸의 사진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러 가게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조선시대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괴짝이었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골동품인가 싶었죠. 그런데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니 화려한 오색 비단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생후 3개월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하지만 지우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아기보다 비단이었습니다. 봉황 문양이 정교하게 수놓아진 이 비단은 현대 것이 아니었어요. 실의 질감, 염색법, 직조 방식. 최소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런 유물이 어떻게 여기에? 아기 옆에는 작은 목각 인형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목인이라고 불리는 전통 나무 인형이었는데 표면에 한자로 지킬 수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지우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보는 순간 3년 전 병원 침대에서 차가워진 딸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조금만 더. 그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그를 빤히 쳐다봤어요. 마치 당신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아. 딸 서연이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중에 동생이 생기면 수아라고 지어요. 지킬 수자에 아아자로요. 그렇게 지우는 아기를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아기의 임시 보호자가 되었죠. 며칠 후 지우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봉황문 오색 비단을 현미경으로 살펴봤어요. 역시나 고려 말기의 직조법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역사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지우는 자신의 오래된 자료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야사 자료집에서 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고려 말 화인 왕가라 불리는 비밀 왕족이 있었다. 정식 역사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막대한 문화재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후손들은 화인각이라는 비밀 문중을 만들어 1000년간 유산을 지켜왔다. 화인각, 화인왕가. 다음으로 목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형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던 중 배 부분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돌려보니 작은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지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아야,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화인각의 마지막 핏줄인 너를 부탁한다. 등의 화인을 보면 알 것이다. 강태준을 조심하라. 이 아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 부디 우리 대신 이 아이를 지켜달라. 아빠 엄마가. 화인각의 마지막 핏줄. 등의 화인.
지우는 급히 수아의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수아의 등에는 작은 불꽃 모양의 붉은 점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마치 붉은 잉크로 그린 것처럼 또렷한 화인이었죠. 이 아이가 정말 1000년 전 왕가의 후손이란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수상했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거칠었고 손목에 희미한 문신 자국이 보였거든요. 무슨 일이신가요? 박지호 씨시죠? 최근에 아기를 주우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친족이라고 하는 분이 찾고 계셔서 잠깐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잘못 알고 오신 것 같네요. 저는 아기를 주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남자들이 문을 밀고 들어오려는 순간 지우는 재빨리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수아를 안고 가게 뒤편의 골목으로 뛰어나갔어요. 저 자식 도망친다.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북촌 골목길을 누비며 달렸습니다. 그는 서울의 옛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역사 속에 묻힌 숨겨진 공간들을 말이죠. 조선시대 한양의 지하배수로 입구를 찾아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들은 입구를 찾지 못하고 헤맸죠. 지하배수로를 따라 이동하던 지우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방공호로 연결된 통로를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수아를 달랬습니다. 대체 왜 이 아이를 쫓는 거지? 강태준이란 사람은 누구지? 지우는 스마트폰으로 강태준을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유명한 신흥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한 TJ건설의 대표였죠.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소문들도 있었습니다. 문화재 밀매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 출생의 비밀. 북촌의 한 폐가 지하실에 숨어 하룻밤을 보낸 지우는 다시 한번 목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인형을 이리저리 돌려보던 중 밑부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자 또 다른 빈 공간이 열렸어요. 그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노트북으로 USB를 확인한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상 파일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나타났어요. 남자는 창백한 얼굴로,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아빠 엄마가 미안해.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인각에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재들을 지키려다가 강태준 그자에게 발각되고 말았구나. 우리는 아마 이 영상을 찍고 며칠 내에 죽을 것 같아. 여자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강태준은 화인각의 먼 친족이야. 하지만 사생아 출신이라는 콤플렉스 때문에 모든 것을 차지하려 해. 그는 이미 수백 점의 국보급 문화재를 해외에 밀매했어. 남자가 계속 이어갔어요. 우리가 증거를 수집하다가 들켰어. 그자는 우리를 제거하고 화인각의 모든 유산을 차지하려 할 거야. 수아마는 살아야 해. 수아의 등에 있는 화인은 화인각 대대로 내려오는 증표야.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우리의 유산을 되찾기를. 부디 이 아이를 부탁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우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연함이 교차했습니다. 이 순수한 아기를, 이 아이의 부모를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우는 학계에 있을 때의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립박물관에서 일하는 후배 정민호에게 연락했어요. 민호는 지우의 누명 사건 때도 유일하게 그를 믿어준 사람이었죠. 형, 무슨 일이에요? 3년 만에 연락하시다니. 민호야, 급한 일이 있어. 화인각이라는 문중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화인각이요? 아, 그 전설적인. 잠깐만요. 민호는 박물관 자료를 뒤져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화인각은 실제로 존재했고 지난 20년간 박물관에 수백 점의 유물을 기증해 왔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3년 전부터 기증이 끊겼고 문중 대표였던 부부가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최근 강태준이란 재벌이 화인각 유물의 상속자라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걸었대요. 문중의 유일한 상속자인 아기가 실종되었다면서 지우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태준은 아기를 제거하고 모든 유산을 차지하려는 거야. 그는 USB의 영상과 목인, 비단 등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 제보했어요. 동시에 경찰에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법조계와 경찰 일부를 매수해 놓은 상태였고 언론 플레이로 지우를 아기 유괴범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 큰일 났어요. 강태준이 오늘 밤 박물관 화인각 전시실의 유물 일부를 반출한다고 해요. 법원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대요. 뭐라고?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로는 유물을 빼돌려서 해외로 밀반출하려는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수아를 민호에게 맡기고 직접 박물관으로 향하기로. 민호야, 수아를 부탁해. 내가 반드시 끝을 보고 올게. 그날 밤 11시 국립중앙박물관. 지우는 후문을 통해 몰래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알려준 경로를 따라 지하 수장고로 내려갔어요. 어두운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유물 상자를 옮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강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차가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잘 옮겨. 이 유물들만 해외로 넘기면 끝이야. 강태준. 지우의 목소리에 강태준이 돌아봤습니다. 박지후. 방해가 되는군. 자네가 아기를 숨긴 거였어? 당신이 그 부부를 죽였지? 죽였다니, 그건 오해야. 그들이 사고로 죽은 거지. 강태준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난 그저 내 권리를 찾은 것뿐이야. 화인각의 유산은 원래 내 것이었어. 내가 화인 왕가의 적통 혈손인데 사생아라는 이유로 쫓겨났지.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문화재를 팔아넘겼어? 이건 나를 버린 가문에 대한 복수야. 그때 복도 양쪽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우가 미리 제보하고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강태준, 당신은 체포됐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살인 교사 혐의. 강태준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던 박물관 내부 협력자들과 밀매 조직원들도 모두 잡혔어요. 며칠 후 강태준의 범죄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300점 이상의 국보급 문화재를 해외에 밀매했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 사업을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수아 부모의 죽음도 그가 조종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6개월 후 지우는 모든 누명을 벗었습니다. 오히려 국가적인 문화재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재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어요. 법원은 화인각에 남은 문화재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수아를 위한 화인 문화재단을 설립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했죠. 수아는 법적으로 지우의 양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돌이 지난 수아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매일 아침 지우는 수아와 함께 차를 마십니다. 벽에는 딸 서연이의 사진과 함께 수아의 첫 돌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어요. 서연아, 아빠가 수아를 잘 키울게. 너도 하늘에서 동생을 잘 지켜봐줘. 지하실에 보관된 화인각의 유물들은 박물관 특별 전시관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년간 지켜진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지우는 다시 역사학자로서의 꿈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수아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수아를 구했지만 실은 수아가 나를 구한 거야. 그의 긴 밤은 끝났습니다. 이제 따뜻한 아침이 시작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구하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주기도 합니다. 박지후에게 수아가 그랬고 수아에게 지우가 그랬죠.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작은 기적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